작년에서 지금까지 약 15개월 동안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와중에 가장 안 좋은 섹터가 반도체예요. 반도체죠. 예. 예.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좋은 쪽이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예. 이쪽이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대민수의 경제 토크, 우리 시장이 잘 올라오다가 조금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은 좋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 김기수 대표님의 시장에 대한 시각도 냉철하게 날카롭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우리 시장도 사실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2600 중반까지 와서 그죠? 2700을 목전에 두고 좀 쉬는 자리인데 올해 우리 시장도 더 뻗어갈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까? 네, 종합주가 지수는 뭐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20% 정도 상승을 했고, 네. 올해 그다음 이제 코스닥이 한 30%가 조금 넘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 이제 증권사들의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우리가 이제 국내 증권사가 2023년도 코스피 전망치를 전망하면서 작년 연말에는 다 2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내외 정도를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죠. 이제 조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 이제 다 올렸습니다. 네. 삼성증권만 그대로예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주시장에서 믿을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제방송도 그렇고 애널리포트도 그렇고 이런 증권사의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지속되면 더 올려야 되고. 올리고 네. 내려가는 분위기가 되면 더 내린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종합주가지수 부분에 있어서의 하반기 기대감 이 부분은 사실은 이 6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금리를 동결하지 않으면 저는 주식을 다 매도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서 5.5% 금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사실 먹을 것이 이 지수대에서는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수에 대한 전망이 상향되면서 대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중국이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 시장의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예. 기대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민감 섹터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지수가 더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깔린 전망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더 화려하게 간다라기보단 저는 뭐 2680, 2700 정도를 지금 하반기까지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내외죠. 그런데 실제 지수보다 더 양호한 쪽 라인 부분이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개미들이 순매수했었던 20종목에 한번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 NC소프트가 올해 30%가 빠졌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LG 생활건강 28%, 아모레포시픽 25%, 스튜디오 드래곤 25%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고 막연히 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안 되는 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실 3월 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도 에코프로가 22만 1,000원은 비싼 게 아니고 카카오가 63,500원은 아직도 맞아요. 비싸다. 그죠? 지금 카카오가 5만 원 이탈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고 그것이 그 흐름 시장에 선도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셔야지 막연히 지수가 올라가니까 내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그렇죠. 지수가 뭐 오른다고 한들 사실은 3,000 넘어서 동학개미에서는 3,000, 3,300, 3,500 가겠습니까? 그죠? 가주면 물론 좋지만, 그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 지금은 너무너무 그렇죠. 많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코스피가 20% 올라오고 코스닥이 33% 올라오는데 네. 그죠? 에코프로는 올해 556% 올랐습니다. 윤성 FNC는 400%가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뭐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뻐질까 의료정밀의 클래시스라든지 맞아요. 덴티움 그리고 엔터의 JYP 그래서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주도 흐름 부분을 갖고 가는 섹터들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증권사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증권사와 그리고 애널들이 내는 보고서 부분들은 시장에 주도하는 흐름 부분들의 섹터와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앞으로 지금 이 못난한 실적 그래서 주가가 낮은 부분도 일정 정도 올라오겠지. 근데 그건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애널리스트는 섹터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잘 나가는 섹터 애널만 일하고 사실 별 볼일 섹터 애널 다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리포트 안 쓸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자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사실 밸류로만 보면 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저는 밸류로 봐도 싸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이제 방송 개인 투자자들은 다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걸 잘 걸러야 되는 거고. 그럼 요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철저히 가는 섹터로 집중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는 섹터로 집중을 해야 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따가 네네. 자세하게 좀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예. 사실 이제 우리 시장 쪽에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지분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래도 사실 장을 그만큼 올린 건 사실 외국인들이 사줘서 오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2020년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코스피에서 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유동성으로 막 보강되면서 올라올 때 지분을 계속 낮췄죠. 그래서 지금 연초 이후에 코스피를 13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23조 원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30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2134포인트를 찍을 때 환율이 1444원 부분에서 놓을 때 외국인들은 선물을 가지고 롤링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계속 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가는 자산이 적으니까 한 번에 다 살 수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죠? 특히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수세 중장기성 매수세가 유입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환율과 연관지어서 환율 원화 강세가 지금 계속 나타나면서 1,300원 이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지금 6월 현재 31%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죠. 네. 다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이런 게 한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수출 중심 구조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수출이 뭐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뭐 반도체도 기대는 있지만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한국을 포함한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사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사실 삼성전자의 이 올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사실 삼성전자를 못 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은 환율과 함께 들어오는 거고 네. 또 우리처럼 개인 투자가들처럼 뭐 한두 달 보유했다가 매매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는 형태의 부분으로 본다면 이해하는데 좀 실적 전망치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네. 그거 조금 의심이 좀 생기는 부분인데 네. 반대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보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지금 샀다 팔았다만 하지 큰 폭으로 늘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해외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나 기관들 네. 사실 보게 되면 이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성장의 전망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이 작년에 에코프로나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BM 등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그 오차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못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맞출 수가 없는데 적정한 주가를 예측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하이니켈 양극재의 가장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애널도 판단하지를 못하는데 그죠? 해외에 있는
기관들이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된다면 이후 흐름에 있어서는 2차 전지라든지 우리 이제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중국에서의 공급망을 탈피하면서도 북미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 그 이쪽 라인 부분에 수출이 증가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매번 이 20일과 말일에는 수출과 관련된 이 지표를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 그 속에서 보게 되면 작년에서 지금까지 약 15개월 동안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와중에 가장 안 좋은 섹터가 반도체예요. 반도체죠. 예. 예.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좋은 쪽이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예. 이쪽이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땐 지금 반도체 쪽은 좀 과한 기대가 좀 주가를 견인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좀 쉬어야죠. 예.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글로벌 이 지정학적 편에서 이제 사실은 블록화가 된다. 예.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지역화가 되고 중국을 이제 배제하는 그 상황에서 예. 그럼 한국이 그런 점에서의 핵심 역할을 반도체는 사실 산업의 쌀이잖아요. 그죠? 예. AI도 들어가는 예. 거고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최근에 인프라 이런 투자 얘기하면서 우리 건설 장비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의문을 또 하는 게 이런 건설 장비 이런 게 좋긴 한데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냐 사실은 이런 의문도 제가 던진 적이 예. 있는데 이런 글로벌한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공급망 부분. 네.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이 네. 아까 말씀드린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송배전망이라든지 네, 네. 제가 그 20일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에. 네. 예.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중요한 건 중국에 속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미국 공급망에서 나아지는 부분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산업보다는 새로운 산업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빠르죠.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는 그렇죠. 거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작년 10월 27일 날 여기 나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2차 전지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에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섹터가 성장을 처음에 할 때는 전부 다 같이 올라가지만 일정 정도 올라간 레벨 이후부터는 자꾸 속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압축이 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실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광물의 재련이나 정련 이런 부분들이 중국. 그렇죠. 그죠? 그래서 중국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놓고 보면 중국에서 탈피하면서 우리가 그런 광물과 관련된 부분을 재련하고 정련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간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거기에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제 여러 가지 단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처음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 특히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이런 쪽을 할 때 계속해서 중국이 저가 공세로 수주를 받아가니까 그죠?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는 낙찰을 할 때 저가 수준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넣듯이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공급망 쪽에서 나름대로 이 환경이나 그리고 또 그 외에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공급망 쪽으로 간다면 우리나라에게도 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의 큰 그림, 지수 플레이보다는 핵심 산업, 핵심 성장주 쪽에 쏠림과 성장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림 그렸고요. 그런 섹터는 또 그럼 어느 쪽을 해야 되는지는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장에 대한 그림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